이 친구는 이제 다롱이라고. 아, 예전 이름이? 네네. 이 친구는 뭐 학대견으로 은평구에서 요요 강아지라고 알려졌던. 다롱이. 네. 그때 처음에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저 아직도 그 영상을 다 못 봤어요. 보기 싫잖아요. 네. 힘들었죠, 사실. 근데 그래도 얘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는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이러고 봤는데 이제 그래 목줄 할 때는 너무 땡기지 말아야지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얘를 맞이해서 사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키울 때. 그러면 우리 봄이가 온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1년쯤 네. 됐어요. 1년 됐. 네. 1년 됐구나 벌써 그 일이. 올 초에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22년도 1월에.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떻게 봄이가 오게 됐는지. 저도 갑자기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보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다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분노했죠. 아유. 네, 분노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입양 신청서를 먼저 그냥 쓰고 있었어요. 저 아내분하고 말 안 하고. 네, 몰랐어요. 아, 그래요? 말도 안 하고. 약간 대체 생각 없이. 생각이 있다가도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메일을 보낼 때 메일 주소를 입력할 때 하나하나 적어서 제가 했는데 발송 실패가 뜨는 거예요. 이제 잘못 적었겠죠, 주소를. 근데 이게 그렇게 제가 4번을 실수를 했어요, 사실은. 그 쉽지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입양을 하면 안 되나? 그 순간에도 그 고민을 했어요. 그 하늘에 계시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네,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이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친구한테 아직 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했더니 그제서야 발송이 성공이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었나 보구나.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결심을 했죠. 사실 이 친구를. 그때 근데 전 국민이 다 분노했을 때라서 네. 신청이 엄청 들어왔었을 텐데요. 네. 100대 1도 100대 1이었지만 100대 1이었었어요? 거의 100대 1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한 60명 정도가 입양 신청서를 냈었고 그다음에 그 구조 단체로 따로 DM으로 그렇지. 연락을 한 분들이 한 40분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이제 용기는 제가 냈지만 오게 되면 이제 운명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사에 통과할까도 네. 모르는 일이니까. 네, 미지수였죠, 완전. 그렇죠. 저희가 도시에서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맞벌이이기도 했고 아이가 이제- 오는 것도 좀 사람들이 되게 나중에 아이 생기면 또 파양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셨더라고요. 저 그 심사 보시는 네, 분들이 네, 네.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맨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는 몇 팀 정도를 추려서 연락을 주겠다. 그다음에 그거를 발표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었는데 18일 날 저희 집에 오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16일 오전까지도 그게 발표가 아예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당연히 그 그룹 내에 못 들어갔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음을 좀 접고. 비웠네. 네, 마음을 비웠어요. 이제 우리는 안 됐구나.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서 보드카를 사러 갔는데 그때 전화가 이상한 번호로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 네, 모르는 번호로 그 구조 단체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러면 1차적으로 합격을 한 거냐 여쭤봤더니 저희 집으로 확정이 됐다는 전화를 받은 갑자기 막 이제 한 아이가 진짜 생긴 것 같은 기쁨이 생겨가지고 보드카를 고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눈물이 흐르면서 제가 내려놨어요. 보드카를? 네, 이 아이 옷을 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거 한 병이면 옷 한 벌 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때 두 분이 이제 같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와이프는 주차장에 네, 얘가 같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차에 주차장에서 계셨구나. 기다리고 네. 전화 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울면서 둘이 됐죠, 그래요? 우리 됐어. 그러면서 나 보드카 안 사고 소주 사갈게. 두 아이의 아빠가 될 네. 테니 네. 보드카는 안 돼. 네. 소주를 먹자 이렇게. 제가 사실 2달 고민했어요. 그거 사러 갈 때. 보드카를 2달 내내 노래를 부르다 갔는데 전화 한 통화에 한 통에 바로 내놨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죠. 아, 그렇구나. 웬일이야. 어떡하면 좋냐. 어떡해. 안 된 줄 알았는데. 울지 마. 일단 계산하고 올라가야겠다. 안 되겠다. 어떡해, 바람아. 동생 생겼어. 다롱이 안녕. 오, 다롱아. 카메라가 몇 대예요? 저희도 지금 이 순간을 남겨야 한다며. 사실 첫날 왔을 때 네. 봄이는 너무나 괜찮았는데 바람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이제 야, 그게 진짜 큰 고민인데. 네, 관리자분들이 이제 가시고 나셨을 때 이 예. 아이가 표정이 아빠 얘 왜 안 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가고 났을 때 표정이 뭐야? 이랬어요. 왜 얘가 왜? 네, 왜 나만 보여서 다음에 보면 또 혼란스러운 아이고, 눈빛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바람이가 예.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네, 아예. 저도 입양한 보호자님들 많이 만나 뵀지만 네. 이렇게 어떠한 과정과 이런 뭐 다짐 뭐 이런 준비를 다 겪고 두 번째 강아지를 딱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걸 생각 못했구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는 강아지하고 이렇게 사이. 맞아요. 또 첫 번째 사이가 또 문제가 아니야. 사이가 좋건 말건 간에 이 친구의 이 어떤 정서. 여기서 보호자님들이 맞아요. 그죠? 당 첫날 밤에 바로 그 문제가 네. 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맞아. 내서 시작한 행동이 이 친구의 행복을 다 빼앗아 버렸구나. 내가 이 친구의 바람의 행복을 다 빼앗아 버렸구나. 나 진짜 나 되게 나빴다. 그런 생각도 들면 동시에서 또 이제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이슈가 있었던 아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파양할 수도 없는 길이고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해봐.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행복을 갑자기 다 앗아가니까 이걸 야, 근데 엄청 솔직하다. 네. 전 진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진짜 솔직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진짜 솔직해. 이거를 말 안 하면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거짓말. 진짜 힘들어. 왜 울어요? 보드카 없어요? 보드카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그날은 제가 그래서 막 저는 책임을 되게 잘 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갑자기 다 무너지니까 그렇지. 저는 이제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었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날 했던 정말 중요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와이프가 저한테 바람이만 따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가라 그랬어요. 저녁 산책을. 현명하다. 네, 그래서 저도 한숨 돌리고 바람이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줬고 그날 저는 바람이를 안고 자고 와이프가 이제 보미를 데리고 잤어요. 현명하다. 현명하다.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서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뭐 아내 아니면 동생, 사촌, 엄마 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 뭐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실제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남편이 사돈의 팔촌에 이제 한 19살짜리 애를 데리고 오더니만 여보 대학 이 동네에서 다닐 거라고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게 했어. 뭐? 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광욱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4년 동안 살 거래.
그 대학원까지 가고 싶대. 너무 잠깐 상상을. 대학원까지 가고 싶고 자기는 고시까지 하고 싶대. 딱 요 기분이 이제 얘 기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돼요. 살면서 처음 봤어. 감정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합사하는 과정의 성공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바람이가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그 되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솔직하시네요. 왜냐면 맞아.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생각. 보고 배우고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언젠간 그치.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방문만 닫아도 얘는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게 그냥 하울링을 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우는 것처럼 고양이 울음소리로 진짜 계속 쉼 없이 그렇게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바람이가 갑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 친구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네. 식음 안 전폐하고 나오더라고요. 들어가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네. 잠깐 이쪽으로 올래 하듯이 하면서 왔더니 봄이가 바람이 곁에서 울지 않고 이제 얌전히 잘 있는 거예요.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바람이 형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됐다. 사실 한시름 났죠 그때. 이게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렇게 온 애들 중에는 종류들이 좀 있어요. 진짜 사랑을 이렇게 받다가 이제 잃어버려서 귀를 잃어서 새로운 주인을 이렇게 만나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내 주인을 기다리다 보니까 시름시름하고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아예 손도 대지 마라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게 탁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사실 이러면서 맞아요. 사람한테 뿌리를 내리는 걸 알고 있어서 확 오는 게 있는데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한테 정착하지 못하고 애정받지 못한 친구들, 그러니까 되게 거칠게 컸던 친구들은 그 과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뿌리 내리는 것부터가 제대로 돼야 돼요. 사실 저런 친구들은 개한테 뿌리를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들은 자기 뿌리를 한 군데 내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랑 친해지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짝 얘기를 듣다가 향후 이 친구를 위해서라도 그 뿌리를 이렇게 좀 다시 분뜨기를 해야 되지 않나? 얘가 했으면 얘가 얘한테 뿌리를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주인이 돼요. 두 분의 빈자리에 이제 이 친구가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얘는 그 평생 육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와 진짜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근데 공감이 너무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실제로 진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사실 이 친구를 통해서 진짜 도움을 받으니까 잘 되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지. 뿌리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하네요. 진짜 실수는. 이제 보니까 제가 처음엔 못 느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손을 대면 너무 격하게 반응하면서 저를 무는 거예요. 아하. 되려고만 해도 저를 물고 경계하고 막 진짜 막말로 진짜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정도의 표정으로. 아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건 저희도 왜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추측하건대 혹시나 그런 환경에서 자라진 않았나?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보미한테 좀 처음에 좀 입질이 있어서 많이 물렸거든요. 많이 물렸어요. 막 빵꾸도 나고. 그 정도로 물었어요. 네, 입술도 막 한 4cm 이상 안쪽이 막 찢어지고. 뽀뽀하려고 하면은 저는 예쁘니까 뽀뽀하려고 하면은 엄청 물렸어요. 보드카 먹고? 네? 보드카 술도 좀 먹고 더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꼭 상처가 나서 솔직히 서운했었는데 그런 환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제가 더 기다렸어요. 물려도 조금 덜 아파하고. 우리 아내 보호자님이 우리 저 남편분을 만들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럼 보호자님한테 많이 내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네. 딱 이 친구가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의 욕구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한테 딱 붙어요. 저예요. 물 먹고 싶은 거 아닌가를 두 분 중에 보호자님이 먼저 캐치를 했다거나 네, 맞아요. 뭐 간식 달라고 이걸 더 먼저 캐치를 하는 사람한테 요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말티즈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폐쇄적인 사회성이라 그래서 아마 우리 아내 보호자님 안 계시면은 보호자님한테 알랑방귀 네,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 친구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느낄 때는 얘도 보호자님 강아지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아지 2마리를 키우면 따로따로 내 강아지라는 느낌으로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내 강아지인 거야. 그래서 내 강아지는 내가 밥 줄게. 그런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심도 내려가요. 저희 집에서도 그게 있어요. 4개 우리 아내에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완전 도킹되는 걸 좋아해요. 걔랑. 완벽하게 도킹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개들은요. 제가 2층에 있죠? 1층에서 아내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내려가요. 완전 아무것도 안 내려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정도 수준으로 높이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고요. 뭐 아내가 2층에서 자고 싶어. 남편은 여기서 좀 쉬고 싶어. 그러면 따로 데리고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 2마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완전 현안이야, 현안. 아니야.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제 말 그냥 생각하지 말고 대충 키우세요. 지금도 뭐 잘 키우는데 뭐 대충 키우면 되지 뭐. 뭘 복잡하게. 아내 보호자님 좀 좋았죠? 조금 어쩔 때는 그죠? 제가 막 부추겨요. 그쵸?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 바람이가 또 하지 말라고 지켜줘. 그래요? 동생한테 뭐라고 해? 그럼 또 기분 좋죠? 엄청 좋죠. 또 괜히 했네. 엄청 좋아요. 바람이가 저 지켜주면 그래, 따로 데리고 있어. 그렇게 해야겠다. 니게 내게 나눠야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문구가 많이들 많이 장려하시잖아요. 네네네.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근데 그게 과연 입양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개인적으로 던지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님이 입양한 사람으로서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친구는 진짜 말 그대로 샀고 한 친구는 입양을 했거든요. 이거 약간 최재천 교수님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얘기를 우리가 여기 용인에서 하고 있지? 네. 어느 순간부터 샵에서 사서 데려온 아이들은 이 친구들을 온전히 사랑하면 뭔가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사회가 지금. 보자, 와 이거 잠깐만. 근데 이게 반려견을 분양하는 샵이 바로 집 앞에 있었어요. 1분 거리에. 2년 동안 바라봐도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사면 잘못됐다는 인식으로. 근데 이 친구는 한 번 눈이 마주쳤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여기 사는 애예요.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체념하듯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구조다. 네, 그래서 저는 그날 이 친구를 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너를 진짜 구조해줄게 라는 생각이 진짜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방송 이상해.
제가 그러면서 이제 반려견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용기 내서 갖게 됐고 그러면서 학대견도 데려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구조네요. 네. 그리고 그런 댓글도 많았거든요. 사실은 다롱아로 시작해서 잘 지내야 돼. 너 이제는 불쌍하면 안 돼. 막 이런 연민적인 댓글들이 많았다면 이거를 진짜 보여주자. 이 친구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미소를 통해서 다롱이라는 이름 없어지고 네 그리고 불쌍하다는 말 안 나오게 그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뭔가 증명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잘했구나 1년 동안 좀 그래도 되게 쑥스러우셨네요. 근데 저희 아이들 사진 보면 보여드려도 되나요? 좀 자랑하고 싶은데. 네. 이게 맨 처음에는 간식을 줄 때도 봄이랑 바람 이렇게 사이가 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정말 저희가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느꼈을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아 봄이네요. 네, 봄이랑 바람이가 둘 다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했던 약간 저 나름대로 목표였거든요. 웃게 해줄게. 네. 둘 다 웃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예쁘네. 아 제가 뭔가 좀 하나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은 위로가 돼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거여야 돼. 저도 사실 여기 이제 온다고 할 때 네. 아직도 안 꺼내준 보호자이면 어쩌지? 그랬어요. 유기견이나 학대받았던 개로 살게 하는 입양자들이 있어요. 어딜 데리고 가든 얘 학대받았던 개예요.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학대받았던 개예요. 얘 버려진 개예요. 예전에 진짜 어떤 보호자한테 화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보호자님? 얘 몇 살이에요? 7살이래. 그렇구나. 언제 그러면 입양하셨어요? 5년 됐대요. 아니 5년 됐는데 아직도 유기견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보호자님은 얘를 키우면서 아직도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전 좀 나빴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유기견이든 학대견이든 이 주홍 글씨를 빠져나오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입양자인데 제대로 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